그날 사돈 자리에 앉은 남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떠난 이유도, 그가 미워했던 이유도 세월 속에 묻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우리를 마주 앉혔죠. 그 사람은 내 아들의 사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과거의 문을 다시 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세월이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의 3층. 정미라는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오늘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중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옷에 가 있지 않았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5시. 상견례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다. 엄마, 아직도 안 입으셨어요? 방문이 열리며 아들 도윤이 얼굴을 내밀었다. 28, 작은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 오늘따라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다. 응, 금방 입을게. 넌 준비 다 됐구나. 하은이 아버지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괜찮으시죠?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엄마가 언제 그런 자리 못 해봤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미라는 이런 자리가 두려웠다. 25살에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채 살아왔다. 오직 도윤의 엄마로만. 도윤이 나가고 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50살이 되어 있었다. 눈가에 주름, 거칠어진 손, 언제부턴가 허리를 꼿꼿이 펴지 못하는 습관. 25의 그녀가 상상했던 50대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분식집 일하면서 기름 냄새 배지 않게 아껴뒀던 옷이었다.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다. 살이 빠진 탓이었다. 요즘 밤마다 잠을 설쳤다. 도윤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이럴까? 좋은 일인데. 하은은 착한 아이였다. 몇 번 만나본 자리에서도 미란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사는 20대 중반의 여성. 도윤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미란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란의 가슴 한구석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것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올 것만 같은 기분. 미란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25살의 그녀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얼굴은 접혀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차 대기 중이에요. 준비되셨으면 내려오세요. 응, 지금 간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오늘 저녁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미라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쩐지 불길하게만 보였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넓은 홀 안쪽 창가 자리에 예약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라는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갔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느껴졌다. 하은의 집안이 넉넉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곳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정도일 줄은 몰랐다. 괜찮아. 당당하게 행동하면 돼. 미라는 자세를 바로 했다. 20해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대학 보낸 자신이 부끄러울 건 없었다. 저기 오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 손을 들어 인사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앞서 걷는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뒤로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따라왔다. 미라는 일어서려다 몸이 굳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은의 아버지.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오는 순간 미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유상혁. 20해 전 그녀가 떠나온 남편이었다. 상혁도 미란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은이 상혁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미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충격, 분노,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 어머니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은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상혁의 옆에 서 있던 여자, 단정한 샤넬 수트를 입은 40대 후반의 여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 어머니 이서진이에요. 반갑습니다. 미라는 그 손을 잡았다. 서진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앉으시죠. 여보, 왜 그러세요? 서진이 상혁을 재촉했다. 하지만 상혁은 여전히 미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여보.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그제야 상혁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미란을 향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도윤과 하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서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상혁은 입을 열지 않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서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코스 요리 예약해뒀어요. 다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미란이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혁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란을 응시하고 있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아버지, 편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때 상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을 짚은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결혼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고했다. 예.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된다고 했어.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여보, 지금 무슨. 서진이 다급하게 상혁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상혁은 그 손을 뿌리쳤다.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어. 상혁은 미란을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재킷을 집어들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누구세요? 미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20해 동안 피해왔던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았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밤 공기가 미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건물 기둥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엄마. 도윤이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20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터져버릴 줄은 몰랐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하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딸을 달래는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제가 뭘 하죠.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상혁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감히 내 딸 앞에 나타날 수 있어? 상혁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보, 제발. 서진이 뒤따라 나오며 상혁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상혁은 미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20해 전에 내가 한 짓을 잊은 줄 알았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버리고 도망친 게 당신이잖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비켜, 애송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어른들 일이라뇨? 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온순했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대드는 모습이었다. 도윤아, 그만해. 미란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하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요? 하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윤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하은아, 당장 저 남자한테서 떨어져. 상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버지, 내 말 안 들려? 저 남자는 내 남편이 될 수 없어. 절대로. 왜요? 도윤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저의 엄마야. 상혁이 미란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20해 전 저 여자는 날 배신하고 떠났어. 내가 가장 힘들 때, 회사가 무너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됐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지. 그리고 지금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돼. 주변이 고요해졌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엄마 설마. 미안해, 도윤아. 미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순간 도윤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은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잠깐만요. 그럼 하은이는 제 이복 동생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느님,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이럴 수가 없어. 서진이 조용히 다가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단 다들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여기 서 있으면 얘기할 것 없어. 상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 결혼은 없던 일이야. 당장 헤어져.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 헤어져요. 하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정신 차려, 애송이. 너희는 남매야. 남매.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남매도 아니고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도윤아. 미란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뿌리쳤다. 엄마는 저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주지도 않았잖아요. 평생 숨기고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도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가자, 하은아.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미란이 뒤따라 외쳤다. 도윤아, 도윤아.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미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20해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과거의 그림자. 밤 11시. 미라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20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99년 그녀는 25이었다. 유상혁과 결혼한 지 2년째. 상혁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라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집에서 그를 기다리곤 했다. 행복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러나 IMF가 터졌다. 상혁의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겼고 자금이 바닥났다. 상혁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고민했다. 미라는 그를 위로하며 함께 버텼다. 미란아, 내가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지인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때 상혁의 대학 친구 김태준이 나타났다. 상혁아, 내가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미라는 그날 상혁이 김태준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갔다. 강남의 어느 고급 빌딩 사무실. 김태준은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조건은 간단해. 이자는 연 30%. 그리고 담보로 너희 집 등기를 맡겨. 30%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요즘 같은 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은행도 안 빌려주잖아. 상혁은 고민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상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류를 준비하던 중 김태준이 미란에게 말했다. 사모님, 서류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쪽 방에 있어요. 미라는 별 생각 없이 옆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김태준이 문을 닫으며 따라 들어왔다. 저기 서류가 어디 있죠? 서류? 서류는 나중에 보고. 김태준이 미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사모님,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나랑 저녁 한번 먹어요. 단둘이.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식사 한 끼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김태준이 미란의 손목을 잡았다. 미란은 소리쳤다. 놓으세요. 그녀는 김태준을 밀쳐내고 뺨을 후려쳤다.
김태준의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 여자가 지금 미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옷은 흐트러졌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 순간 밖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상혁과 마주쳤다. 미란아, 왜 그래?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김태준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상혁아, 미안한데 이 거래는 없던 걸로 할게. 뭐? 왜? 내 마누라가 나한테 뺨을 때렸거든. 그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순 없지. 상혁은 미란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그 사람이. 하지만 상혁은 듣지 않았다. 그는 김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태준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제발 이 거래만은. 됐어. 난 기분 나쁘면 거래 안 해. 가. 그날 밤 상혁은 미란을 다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태준이한테 뺨을 때렸어? 그 사람이 날 추행하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준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상혁은 고개를 저었다. 넌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거야? 그게 유일한 기회였어. 나도 당신 도우려고 간 거예요. 도우려고? 도우려면 제대로 하든가. 왜 사람 기분을 건드려?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 후로 상혁은 미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그들은 집까지 잃었다. 상혁은 매일 술을 마셨고 미란을 배신자라고 불렀다. 내가 그날 참았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날 건드렸다니까요. 증거가 있어? 넌 그냥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미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아들 도윤을 낳은 지 한 달 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갓난아기를 안고 떠났다. 그게 20해 전이었다. 현재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도윤아. 미란이 일어섰다. 도윤은 어머니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도윤아,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 도윤이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아빠가 없는지.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왜 전 못 가는지. 미안해. 근데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복 동생이라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말해주세요, 엄마.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예요? 그럼 하은이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 유상혁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하은이는 내 이복 동생이 맞아. 도윤은 벽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어떡해요, 엄마. 난 하은 없으면 못 살아요. 미라는 아들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20해 전의 상처가 이제 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다. 도윤의 결단. 사흘이 지났다. 도윤은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미라는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았지만 도윤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넷째 날 아침 도윤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응, 도윤아. 미란이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다. 밥 먹을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아니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식탁에 앉았다. 미란도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전 하은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도윤아, 들어주세요, 엄마. 전 이 문제를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하은 없으면 전 못 살아요. 도윤아, 그 애는 내 이복 동생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는 남매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서로 모르고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혈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순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니? 상관없어요. 저희만 괜찮으면 돼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평생 힘들 거야.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너희는 어색할 거야. 그럼 안 가면 돼요. 저희끼리 살 거예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니? 어려워도 할 거예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엄마는 아빠를 포기했잖아요.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떠나셨잖아요. 근데 전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전 하은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아, 그건 엄마가 그때 좀 더 버텼으면, 아빠랑 대화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엄마는 도망쳤다는 거요. 그리고 저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갔다는 거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처럼 도망치지 않고요.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미란이 뒤따라갔다. 어디 가려고? 하은이한테요. 저희 얘기 좀 해야죠. 도윤아, 제발. 엄마, 그만하세요. 전 28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도윤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미라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까지 나왔다. 도윤아, 도윤아.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7시. 도윤은 하은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은이었다. 그녀의 얼굴도 수척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도윤 오빠, 하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 하은을 끌어안았다. 하은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어떡해요, 오빠.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린 남매잖아요. 이복남매. 상관없어. 도윤이 하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우린 남매로 자라지 않았어. 20년 동안 서로 모르고 살았어. 혈연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거짓은 아니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돼. 우리끼리만 알면 돼. 오빠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반대하셔. 당연하지. 근데 난 신경 안 써.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자기 인생 선택한 거잖아. 난 내 선택을 할 거야. 하은은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워요, 오빠. 나도 무서워. 근데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하은아, 나랑 여기서 나가자. 예. 이 집에서 서울에서 나가자.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직장은요? 학교는요? 다 정리할 수 있어. 다른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도윤의 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오빠랑 갈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새벽 2시 도윤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빠, 비 오는데 괜찮아요? 응, 천천히 갈게. 도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려졌다. 오빠, 좀 천천히 가요. 응, 알았어. 하지만 그때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윤이 황급히 핸들을 꺾었다. 차가 미끄러졌다. 오빠, 하은아, 쾅!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다. 에어백이 터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새벽 4시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미라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1시간 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미란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세계가 무너졌다. 지금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다쳤어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미라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도윤아, 미란이 외쳤다. 의료진이 들것에 실린 도윤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 환자 보호자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미란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제 아들 괜찮은 거죠?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미라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유상혁이었다. 그의 뒤로 아내 서진이 따라오고 있었다. 상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은이는 어디 있어? 상혁이 간호사에게 물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지금 처치 중이십니다. 상혁은 응급실 문 앞으로 달려갔다. 서진도 그를 따랐다. 그제야 상혁이 복도에 앉아 있는 미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상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미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상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당신이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도윤이가 하은이를 만날 일도 없었어. 이런 일이 생길 리도 없었고,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왜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날 배신자 취급했으니까. 당신이 날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언제 안 믿었어? 그날 밤 김태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당신 눈빛 기억해요. 그 눈엔 이미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이제 와서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도 나만큼 책임 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여보, 제발. 서진이 상혁의 팔을 잡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쳤어요. 상혁은 서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다. 제발 진정하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상혁은 그제야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합니다, 정미란 씨. 서진이 미란에게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 작게 말했다. 세 사람은 각자 복도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다.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남자 환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경미한 뇌진탕이 있습니다. 여자 환자는 팔이 골절되고 찰과상이 있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식은요? 미란이 급하게 물었다. 남자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여자 환자는 깨어났고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가고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들어가 보실래요? 서진이 미란에게 말했다. 전 괜찮아요. 먼저 가보세요. 같이 가요. 어차피 같은 병실이에요. 세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다. 흰 커튼 너머로 2개의 침대가 보였다. 한쪽에는 도윤이, 다른 쪽에는 하은이 누워 있었다. 하은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아빠, 하은아. 상혁이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요. 근데 도윤 오빠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도윤의 침대 옆으로 갔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도윤아 엄마야. 미란의 눈물이 아들의 손등에 떨어졌다. 상혁은 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맞은편 침대의 도윤을 바라봤다. 20해 만에 보는 아들. 아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아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구나. 상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도윤의 침대로 걸어갔다. 미라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미안하다, 도윤아. 상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는 도윤의 다른 손을 잡았다. 세 사람 미란, 상혁, 그리고 의식 없는 도윤 이 침대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20해 만에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시 만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회복도 빨랐다. 하은도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건강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렸다. 상혁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도윤은 몸을 일으키려다 갈비뼈가 아파 얼굴을 찌푸렸다. 편하게 있어. 상혁이 말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많이 아프니?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상혁은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빠라는 단어.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내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20해 전 난 너무 약했어.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게 무너질 때 난 두려웠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지.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엄마는 날 도우려고 했어. 근데 난 그걸 배신으로 봤어. 내가 무능해서 생긴 일인데 내 엄마 탓으로 돌렸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때 일.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왜 떠나셨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지.
근데 생각해보니 엄마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20해 동안 혼자 널 키웠잖아. 상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어. 첫걸음말을 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성인이 될 때 다 놓쳤어. 이제라도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됐잖아요. 상혁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고맙다, 도윤아.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회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미라는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전화로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미라는 긴장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진이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미란 맞은편에 앉았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서진이 주문을 하고 미란을 바라봤다. 정미란 씨,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남편 아니 상혁 씨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둘이서만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요? 왜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대화요. 20회 동안 쌓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탁인지. 근데 정미란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도윤이와 하은이가 서로 사랑하는 한. 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애들 결혼 허락하실 건가요? 전 반대하지 않아요. 혈연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고 두 사람이 진심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죠. 상혁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변하실 거예요. 도윤이를 만나고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서진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미란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미란과 상혁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어색했다. 상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서진 씨가 부탁하셔서요. 그래도 고마워. 상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란아, 그날 일 기억나? 어떤 날이요? 김태준 사무실에서 내가 나왔을 때.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내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 김태준은 비릿하게 웃고 있었고. 기억해요. 난 그때 알았어야 했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근데 난 너무 겁이 났어. 무슨 겁이요? 진실이 두려웠어. 상혁이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내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잖아. 내가 제대로 돈을 벌었으면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 책임을 인정하기가 무서웠어. 그래서 날 배신자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 내 탓으로 돌리면 내 죄책감이 줄어들 것 같았어. 비겁했지.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회사 망하고 집 잃고. 저도 알아요. 근데 넌 왜 떠났어? 왜 말도 없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미란이 대답했다. 당신 눈빛에 이미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무서웠어요. 뭐가? 당신이 진짜로 날 안 믿는다면 그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상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미란아.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도윤이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미란이 상혁의 손을 잡았다. 근데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20회나 지났잖아요. 이젠 놓아줘야죠. 놓아준다고? 서로를, 과거를, 원망을.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미란아. 날 용서해줘서. 전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평화를 찾았다. 새로운 시작.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피어나는 4월,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수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하은이 들어오며 말했다. 하은도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하은아, 넌 더 예쁘구나. 미란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떨리지? 네, 많이요. 괜찮아. 우리 도윤이가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식장 홀. 하얀 꽃으로 장식된 통로 양옆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신랑 대기실에서 도윤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갈비뼈 부상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문이 열리며 상혁이 들어왔다. 그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준비 다 됐니? 네, 아버지. 도윤이 돌아보며 대답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긴장되지? 네, 떨려요. 상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아빠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결혼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거고. 상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럴 때 기억해라.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 네, 아버지. 그리고 대화해라. 모든 말로 해.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그게 아빠가 후회하는 거야. 도윤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상혁도 아들을 꽉 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야. 아빠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준 내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20회의 공백이 이제야 채워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식 시간.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신부 입장. 하은이 아버지 상혁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상혁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통로 끝에 도윤이 서 있었다. 그는 하은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상혁은 딸의 손을 도윤에게 건넸다.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상혁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넌 이제 나보다 강하구나. 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거니까.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상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 옆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다.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다. 주례가 말씀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참 특별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뒤편 자리에 앉은 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도윤과 하은이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도윤이 하은을 끌어안고 입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양가 가족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도윤과 하은이 중앙에, 왼쪽에는 미란이, 오른쪽에는 상혁과 서진이 섰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 속에는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만난 가족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들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피로연이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미라는 예식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여기 계셨네요. 상혁이 다가왔다. 그는 미란 옆에 앉았다. 애들 잘 보냈네요. 미란이 말했다. 응. 우리가 못해준 거 애들은 해낼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미란아. 네. 고마워. 도윤이를 잘 키워줘서 별 말씀을요. 제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지. 상혁이 웃었다. 미란도 따라 웃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손주 빨리 보고 싶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해 전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 미란아, 우리 잘 살자. 각자의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해요.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예식장 안에서는 도윤과 하은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하객들이 꽃잎을 뿌리며 축하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용서와 화해를 거쳐 이제 그들은 진정한 시작을 맞이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들은 축복처럼 신랑 신부 위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상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20해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들은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